세카이! 세카이! 오토세요! それが世界の真実である! 현재 원피스 애니메이션 최신화를 기준으로 드디어 세계는 베가펑크를 통해 과거 최초의 해적이었던 조이보이와 고대병기를 통해 전투가 벌어진 공백의 100년, 그리고 그 모든 진실에 가장 근접했던 로저는 물론 이제부터 세계는 바다에 가라앉을 거라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차례로 언급할 예정인데요. 누군가가 말했다. 역사는 승자들의 말로 이어지는 법이지. 공백의 100년이 밝혀질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나아가 뒤에 일족의 언급은 물론 역사의 인가로 인해 집요하게 멸망을 강요받은 희소한 종족의 후예들, 그리고 원피스를 손에 넣는 자에게 세계의 운명이 맡겨질 거라며 새로운 시대의 운명을 거머쥘 주요 인물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처럼 원작 원피스 1121화 회차의 제목은 시대의 물결인 만큼 그것을 조이보이가 바라던 자가 손에 넣을 거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운명과 함께 원피스를 언급한 건데요. 그렇게 현 시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인물로는 바로 바다의 황제 사왕들과 해군 원수 아카이누와 영웅 코비, 그리고 혁명군 총사령관 드래곤과 참모총장 사보, 끝으로 이무와 피거랜드 갈린과 샴록, 그리고 아오키지까지 과거를 뛰어넘어 새로운 물결이 될 인물을 오다쌤이 강조했습니다. 로저가 죽고 25년, 흰수염이 죽고 2년, 전설들의 함락은 신시대의 개막에 불과하다. 그렇게 현 시대에서도 운명이 강조되며 원피스가 거론된 만큼 과거 38년 전에는 신의 계곡이 운명의 섬으로 불리며 훗날 전설에 되는 시대의 강자들이 갓벨리로 모여들었는데요. 이처럼 센고쿠의 언급과 쿠마의 과거를 통해 당시 갓벨리 사건에선 로저의 적단과 록스의 적단, 그리고 신의 기사단과 해군의 거프가 출격한 전투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섬 안에는 당시 해병이었던 드래곤은 물론 붉은 머리 여성의 아이들 샴록과 샹크스, 마지막으로 전설의 해적 데비 존스를 조상으로 두며 800년 전 연합군에게 반기를 두었는지 천룡인들에게 증오를 받은 록스의 아내와 티치도 데비 가문의 고향 갓벨리에서 생포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열매를 빼앗겨 하치노스의 보물을 쟁탈하는 사건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샤키의 납치와 더불어 가족을 구하기 위한 록스의 진격, 그리고 쌍둥이 샹크스와 샴록의 운명까지 그 시절의 뒤의 일족과 여러 운명이 뒤섞인 대사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베가펑크가 언급한 새로운 물결은 과거 38년 전 갓벨리에서도 시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자들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되었고, 결국 인간사냥 대회가 시작되자 천룡이는 물론 기사단도 게임에 참여하며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반면 해병 드래곤은 천룡인을 통해 시민들이 죽음을 맞이하자 그 잔혹한 현실에 눈물을 머금었고, 이어 희망을 품은 쿠마와 이반코프가 위기에 처하자 천룡인을 발포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갓벨리 사건을 통해 드래곤의 성정이 변화될 수 있는 가운데 마침내 섬의 동쪽 해안에선 그 시절 최강의 해적단 록스의 적단이 등장했고, 이어 록스는 선원들에게 우리들이 싸워도 소용없다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멤버들은 록스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비밀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고, 곧이어 록스의 적단은 해군의 포격을 뚫어낸 채 갓벨리에 당도하게 됩니다. 한편 록스의 적단이 나타나자 드래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채 쌍둥이 샴록과 샹크스를 무사히 구출했고, 이후 록스의 적단에 이어 서쪽 해안에선 로저의 적단이 잇따라 등장하며 상륙하게 됩니다. 이처럼 로저의 적단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샤키의 구출이 목적이었고, 때문에 갓벨리가 혼돈에 빠질 수 있게 되자 그 모습을 바라본 갈링은 게임을 할 때가 아니라며 갓벨리에 있는 기사단 전원을 소집시킨 채 출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해군은 여전히 록스와 로저의 적단이 동시에 나타난 이유를 알지 못했고, 이어 해병들이 차례로 쓰러지게 되자 그 순간 지원군 거프가 권고룬석으로 등장해 로저와 록스의 시선을 빼앗게 됩니다. 그렇게 거프마저 갓벨리에 당도하자 그 시절 패왕색 패기를 지닌 로저와 록스, 그리고 거프의 3파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번 원피스 1160화가 끝이 났고, 결국 그동안 베일에 쌓인 전설들의 전투가 밝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해군과 기사단은 천룡인의 호위를 위해 해적들과 싸워야 하고, 반면 해적들은 샤키라는 보물을 지키기 위한 쟁탈전을 벌일 수밖에 없어 각자의 이유로 운명의 섬에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전투를 예측해보면 로저는 록스와 마주해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그리고 록스는 방해하지 말라며 각자가 원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반면 그 시각 록스 해적단의 링링은 전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악마의 열매를 노렸듯이 록스가 원한 협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로저 해적단과 록스 해적단의 전력이 흩어질 수 있는 가운데 공개된 갓벨리 사건의 전투에선 바로 패왕색 패기가 방출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앞으로의 전투에서 주목해야 될 장면은 바로 불사의 능력을 지닌 기사단과 싸우는 로저와 록스의 전투법이 될 수 있기에 패왕색 패기를 통한 결전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 엘바프에서 가반이 언급한 패왕색 사용법이 이번 갓벨리에서 먼저 공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먼저 원피스가 최종장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열매에 대항할 수 있는 패기의 사용법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번 엘바프에서 등장한 기사단은 오르성과 마찬가지로 이모와의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는지 어비스를 통한 공간이동과 함께 빠른 회복 능력을 선보이며 기사단 또한 불사의 능력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빈 또한 불사의 능력자 소머즈를 상대로 위기에 맞이했었지만 그 순간 전설 스코퍼 가반이 등장해 소머즈의 재생 능력에 타격을 주며 승기를 가져왔었는데요. 나아가 가반은 소머즈를 바라보며 오랜만이라는 말을 건넸기 때문에 가반의 말을 미루어 보면 과거 로저 해적단은 기사단과 마주한 적이 있고 불사 능력의 대응법이 바로 패왕색 패기라는 진실과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38년 전 로저 해적단과 록스 해적단은 기사단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에 당시 가반의 매치업 상대는 바로 소머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고, 이어 로저와 록스 또한 천룡인을 심판할 수 있는 기사단과 처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불사의 능력을 지닌 기사단과 결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비능력자 로저와 록스는 패기를 이용해 기사단과 격돌할 수 있고, 이어 자신들의 공격이 기사단에 통하지 않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어 또 한 번 패왕색 패기를 응용한 전투법이 갓벨리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에 어쩌면 신의 죽음을 뜻하는 로저의 카무사리 기술의 탄생 배경과 록스만의 또 다른 고유 기술 공개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루피는 사왕 카이도마저 격파할 수 있는 패왕색을 주먹이나 무기에 두를 수 있는 경지까지 성장했지만 오르성에게 타격을 줄 수 없었듯이 가반의 언급대로 불사의 능력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 패왕색 사용법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과거 로저와 록스의 전투로 인해 앞으로 루피가 사용해야 될 패왕색 사용법이 갓벨리에서 밝혀질 수 있는 시점, 당시에는 신의 종복의 칼날이라 불린 넷마이어 가문 군코도 갓벨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사단이 점차 밀리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이무가 강림할 수 있는 사건이 엘바프처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센고쿠가 언급한 대로 갓벨리가 지도상에 사라질 수밖에 없던 숨겨진 떡밥이 이제 곧 방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현 시대의 새로운 물결이 만들어진 가운데 과거 38년 전 로저와 록스는 기사단을 상대로 또 한 번의 한계를 뛰어넘어 패왕색 사용법을 통한 기술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엘바프처럼 이무가 군코의 몸을 강탈하며 하계에 강림하게 될지는 앞으로 전개될 원피스 최신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